붉은 사나란 산의 꽃이 어지럽게 피는 것은 붉음, 금하지 않는다. 누가 산에 꽃 피는데 피지 마라 압력 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통도사는 설세고 가니까 빨간 매화가 피기 시작하고 범어사는 조금 늦게 피더라고. 근데 이 어른이 통도사 가서 집수리 한다고 한 2달 있다가 거기서 뭐 갖는 모양인가 봐. 붉은 사나란 매꽃이 난이라고 하는 것은 흐드러지게, 풍만하게, 난만하게 그런 얘기지. 난이란 말은 어지러울 난자니까. 산에 매꽃이 어지럽게 피어나는 것을 붉음, 누가 금지하는 사람이 없어. 환인경초다라, 산의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낙엽 속에 뾰족이 올라오는 파란 풀잎새. 너무 앙증스럽고 안쓰럽죠. 도리어 경초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한 것이 어떻게 그런 낙엽을 뚫고 또 그 겨울에 그렇게 단단한 나무가지에 봄이 되면은 어떤 의미로 해서 파란 잎이 그렇게 부드러운 것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환연경초다 도리어 경초라고 하는 것은 낙엽 밑에서 뾰족이 올라오는 똑바른 그런 풀, 많은 것이 연이란 건 안쓰러워. 가인 기불지라,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약에 불지 오지 않는다. 가인이란 말은 내가 기다리는 사람,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내차 녹준하오, 그대에게 주려고 술 담아놓은 술, 녹준이라는 것은 술이 익으면 청주가 파랗게 되니까 이 푸른 술동이에 익어가는 술을 내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인이 기불지, 약속 시간에 오지 않는데 그에게 주려고 담아놔두는 술이 파랗게 익어가고 냄새가 풍기는데 이 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집에 이제 그 집수리를 잘 해가지고 그 어른이 술을 좋아해서 술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오지 않고 통사서 이제 가버리니까 그런 소리에서 내가 또 그 맞댄 시를 저렇게 이 얘기를 해서 법문을 해줬어. 산의 꽃이 너무 많이 피니까 발에 밟힐까 싶어서 그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는가. 또 낙엽 속에 뾰족뾰족 올라오는 푸른 새싹이 발에 걸리면은 부러질까 안쓰러워서 그래 집에 못 오는가. 어른이 오기 위해서 담아난 술은 저렇게 풀어가는데 왜 약속 시간에 오지 않고 알고 보니 갔냐 이 말이야. 이런 세속적인 시적 분위기는 돌아가신 그 어른에게 지금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다 못해드리고 또 머무르지 않고 가신 그 어른의 어떤 아쉬운 쪽에 시지만 불교에서는 저런 것이 의미가 없지요. 불교에는 나고 죽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몸뚱이를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모습을 인정을 안 해요.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 없어요. 없는 물건들이 우리 이렇게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금강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나고 죽고 생가사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그런 육조 스님의 본래 청량한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차별의 모습 속에 그 깨달의 모습을 접목했을 적에 이 차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모습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모든 관계가 진리 차원에서 모두 장엄되고 그런 것이지 그 본바탕에 청정한 내 마음에 비어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덧없는 겁니다. 내 꽃이 어지럽게 피는 것을 붉음 누가 그 말이야 환년 경초다라 도리어 문을 열고 보고 싶은 사람 가려고 하니까
땅에 파란 새싹이 이렇게 나와서 밟혀가지고 꺾일까 싶어서 도리어 안쓰럽다. 가인 기불지라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얘기가 있죠. 수욕정이 풍불지요 자욕혀이 침불대라. 산중의 나무는 조용히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자꾸 불어대니까 나무가 자꾸 흔들리고 자식이 모처럼 돈 벌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 한번 흘러가는데 친불대라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고 가버려. 인간이라고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모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해가지고 뭐 일도 풀리고 해서 이제 부모 잘 모실 것 같는데 부모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바세계는 모자람의 세계, 결감의 세계라고 그래 얘기한다.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만세상에 갱가만세라도 자지심은 이 겸언이여니와 만세상에 말년이라는 세월 속에 부모가 말년을 사신다 하더라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더 오래 계셔주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100년 내에 미만 100년 아니 100년 안에 또 부모는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가셔버리니까 모지수는 하기 닿냐오 어머니의 삶은 왜 그렇게 짧냐 그런 진묵스님의 어머니 49제 때 제문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죠. 눈물을 흘려도 부모하고 나하고 관계 모든 사람하고 관계 생명이 원흉해서 하나라는 걸 깨닫고 흘리는 그런 눈물은 참말로 진한 눈물인데 뭐든지 이해타산에 의해 가지고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 흘리는 눈물이라든가 그런 거짓말이 많아. 우리 선생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며느리 하나 골치 아픈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딱 돌아가시니까 그냥 막 혀를 깨가지고 피를 막 쏟아 늘려가고 굉장하더라고. 굉장해. 평소에 잘 모셔야지. 우리 금강경은 전부 한 모습이니까 비어있는 한 모습이니까 청매를 봤을 적에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청매에 걸려있는 잔월 쇠잔에 가는 달 편월 조각달 이렇게 봤을 적에 그것이 내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한 덩어리로 봐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저 사람 모습 내 모습 저 사람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의 어떤 그런 차원을 이렇게 승화시켜서 보면은 바로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런 차원. 내가 보름 지나고 무이산을 내가 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정은 오늘 아침이나 어제 토요일 날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법회 때문에 막 회원 스님이 파장을 주고 하니까 그 장애가 오더라고. 저는 중국을 당시를 좋아하고 이백이 투보, 왕유, 화지장, 맹호연이, 이상은이 모두 그 어렸을 때 당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중국 역사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고 중국의 태산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그런 어떤 옛날 고전 속에서 그렇게 많이 흠모던 산도 많고 이 장가계라든가 무이산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낙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그런 어떤 고전 차원에서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그리던 그런 중국의 어떤 그런 땅인데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은 무이산을 가기로 했어. 무이산은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복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따뜻한 남쪽 집안에 있는가 봐요. 근데 중국의 차문화는 5천년 차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물이 탁하고 안 좋다 보니까
전부 그 물을 걸러서 먹는다든가 차로 해서 먹는다든가 차 문화가 많이 발달됐고,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다 보니까 차 문화가 별로 발달된 게 없어요. 중국의 차가 신라 때 와가지고서 차 문화가 그때부터서 1200~3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차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쌍계사 진감선사 때에 그 어떤 차를 가지고 온 그 기록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무이산을 왜 가려고 하면 무이산 암차가 중국 차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해원 스님이 주는 보이차는 나는 믿지를 못해. 그것이 100년 됐니 200년 됐니 500년이 기탄 소리 했었는데 도저히 집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믿지를 못하고, 또 내 성격이 그렇게 텁텁한 보이차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라고 이제 자꾸 그래서 하니까 나도 옆에서 동참하고 거들어 주기는 거들어 주는데, 쟤는 무슨 차를, 중국 차를 먹게 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차를 먹다 보니까, 저는 원래 쌍계사에 10여 년 있다 보니까 그 쌍계사 계곡에서 나는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정갈해요. 섬진강 아침 안개 저녁 노을, 또 그런 어떤 그 따뜻한 그런 또 자갈 토양 이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쌍계사 차는 우리나라에서 단연 1등이에요. 고구 전에 따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린 옥루차 같은 것을 먹어보면은 이 세상에 좋은 향은 그 차 한 방울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예. 근데 그 차가 법제 과정에 문제가 많고 고구 이후에 세작이라든가 뭐도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차를 먹어보면 저는 그 차가 냉해가지고 고구 전에 그 나는 향차는 그렇게 이렇게 참 너무 좋은데 그 차를 먹다 보면 이제 좀 속이 냉해지고, 아마 법제 과정이 중간에 신라 때, 고려 때, 이조 때 내려온 법제 과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 문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이어받지를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 차 문화는 중간에 떨어져 있다가 곤양 다솔사라든가 그때 최범술 효당 어른이 일본 가가지고 다시 배워온 문화가 다시 형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차를 많이 마시고 중국 갔다 오면 좋은 차를 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 나는 니산차라든가 복수산차라든가, 또 차 얘기라니까 무슨 내가 또 차쟁이 같지만 우드령차라든가 철간음이라든가 백호원침이라든가 이런 그 오령차를 많이 먹게 됐는데, 어떻게 무이산 차를 접하다 보니까 대홍포도 먹어보고 육개도 먹어보고 단총도 먹어보고 단봉도 먹어보고 진짜 시부름거리려면 한정이 없어요. 나는 차가 근데 요즘은 이제 무이산에서 나는 대홍포하고 단봉차하고 단총차를 먹어보니까 차가 참 그 깊고, 차가 깊고, 또 그 차가 불구스름한 것이 우리 회원님한테 내가 주지는 않아.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주지. 그 줘보면 니에도 않고 그냥 보이차 그거 들이대고 막 이것이 최고라고 우기니까 그거 내가 뭐 싸움을 할 거예요, 묻을 거야. 나만 혼자 먹는 것이지. 달라고 하면 내가 좀 갖다 드릴 거고. 그 향이라든가 그 깊은 맛이, 대홍포는 그 불구롱자 골룡포 포자인데, 중국의 천자가 태자병을 그 무이산에 차를 큰 나무 4그루가 있는데 그걸 먹고 태자가 병이 났으니까 이건 태자만 먹기 위한 차라 그저 노타치 해가지고 자기가 입었던 골룡포를 덮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홍포라고 그러고, 단봉차는 내나 대홍포 같은 그런 류인데, 차가 그 무이산에서 그 돌과 돌 사이에서 나는 차가 붉어. 그래서 붉은 단자, 봉황새 봉자, 그렇게 단봉차라 그러고, 단총차는 또 이제 천리말 갈비같이 그건 더 붉어요. 단총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차 맛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이번에 무이산을 가려면 차 좀 이렇게 좀 보고, 중국 사람들은 또 가만히 한 2번 가보니까 완전히 벅금이라고 공갈 허블나게 쳐. 그 사람들은 다 쏘가 배로도 내 사가지고 와서 다 쏘갔어.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중국에 이번에 무이산에 갈 때는 차를 좀 좋은 차를
살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차를 사느냐, 그 얘기 교육도 내가 받았어. 다상점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막 쳐야 된다는 것만. 어디 차가 어때 다 썩은 차만 갖다 놔뒀느냐고. 차 품평회 때 금상도 이 집구석은 안 받았느냐고. 그러면 샤샤샤샤 뭐 이래가지고 금상 받은 걸 사야 되는데 금상. 그러면 쏙더라도 좀 덜 쏙지. 이 사람 차를 아는구나. 근데 차를 먹으면은 중국에서 먹는 차하고 그 차를 우리나라에서 먹는 차하고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이산에 가가지고 대용포하고 단봉하고 단총하고 6개의 승부를 걸려고 했는데, 부암사 법회 회원스님이 자꾸 파장을 막 일으키고, 또 이 범어사 앞으로 고속전철이 뚫려요. 그 지장암을해서 앞으로 뚫려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범어사 앞으로 뚫리니까 또 사건이 생겨가지고 부산에서 해제하고 난 뒤에 골기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애들 가야 되고, 또 서울에 또 골기대 했을 때도 서울에 참석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막 방학을 열 늦게 하고 무이산을 못 가버렸어. 무이산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유학하는 대가기한테 돈만 200만 원 줘버려 뛰어버렸어. 나는 여권 다 내놓고 뛰어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시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송대 때 유명한 주자가 무이산에 가면은 무이정사가 있습니다. 말년에. 그 어른이 송대 때에 그 춘추 전국 시대에 해가지고 공자 사상을 집대성해가지고 공자를 성인으로 만든 유교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 주자하면은. 우리나라 2조 500년 유교 정치가 그 경전 자체가 전부 주자 주석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2조 500년 유교 정치가 형성이 됐는데, 그 주자가 말년에 무이산에 머물러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비난의 소지도 많이 받고, 또 성리 철학자다 보니까 공자의 사상의 그 인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맹자 이후의 성선에 대해서 그런 학설을 전부 주자가 집대성을 했는데, 그 주자가 말년에 무이산에 머물면서 무이산 10개의 골짜기마다 공부하는 오도성 비슷하게 시를 지은 게 무이구곡입니다, 이가. 근데 저는 어려서 이걸 다 외웠어요. 이건 내가 다 소개를 안 하지만, 그래서 저는 무이산에 가가지고 이 주자가 골짜기마다 그 옛날 천매력부터 내려오는 고유명사가 있는데, 그 고유명사를 들춰기면서 자기가 거기서 말년에 공부하면서 도와 더불어 둘이 아닌 그런 차원, 진짜 벼루천지는 이 무이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구곡이 끝났는데, 아마 서울대학 교과서에도 그것이 실려 있고, 그 무이구곡의 본을 받아가지고 주자의 어떤 학설을 이어받은 우리나라 퇴계라든가 율곡 선생도 무이구곡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이산 못 가고 회원스님이 파장이 나서 그 분풀이로, 무이산은 내가 안 가봤지만 그 무이산 구곡 시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언급을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중국은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느냐? 내가 어려서 생각하던 그 중국이라는 데가 실제 가보니까 항주라든가 아유광사라든가 천동 갱지선사가 있는 천동사라든가 영파라든가 또 이제 쫄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녀보니까 거의 뻥튀기 같아. 차라리 꿈속에서 내가 꿈을 먹고 사는 것이 그런 게 낫지. 그거 가보니까 또 별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수강산은 물인데 물의 색깔은 녹색으로 파란데 그쪽 집 봐야죠. 물은 색깔이 황토색이라. 물의 색깔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헛갈릴 정도예요. 장가계라든가 계림이라든가 저쪽에는 아주 우리나라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지만 그쪽은 낙산 같은 데는 제가 못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한 2번 갔는데 내가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차라리 내 창자 붙여야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될 수 있는데도 안 가려고 해서 이번에
무의산 안 가면 또 기분으로 계속 좋았어. 기분이 너무 좋아. 가고 싶지도 않아. 돈만 띄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고,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돌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일본을 가봐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생긴 데가 없어요. 생긴 데가 없는데, 그 조그만 남한에 1시간, 2시간 빨리 가기 위해서 고속전철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남이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천년고찰인데, 범어사 금정산 하면은 부산의 200만 신도들의 어떤 휴식 공간이고, 정신 토양을 길어주는 좋은 도량인데, 그 앞으로 500m 쪽으로 금정산을 뚫어서 전철이 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1시간, 2시간 빨리 만나가지고 국회 참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좋은 이익의 어떤 좋은 답안이 나오죠. 정치를 잘하는지 모르지만 1시간, 2시간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자연이 파괴돼 버리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금수강산이 저렇게 기계 소음으로 이렇게 파장된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고속전철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막 우리가 데모를 하니까 1조의 예산이 든다고. 1조. 변경을 하려면. 중국 같은 데는 가보니까 참 고속전철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에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기차보다도 1시간 얼마 더 빨리 간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분이고, 또 그런 산을 뚫고 가게 된다면은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많고, 또 그뿐인가, 어떤 환경 파괴라든가, 정서불안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 그런 꼭 그렇게 고속전철이 필요한가? 그 고속전철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도 이래가지고 말도 많고, 또 기실 그것이 무슨 정치인들이 돈 내서 하는 거 가지고 국민 세금 아닙니까? 너무 마음에 아프고, 남의 안방 정원을 뚫어서 그 찻길이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아침 저녁 잠이 오겠어요. 친구 집에 가도 담 옆으로 돌아서 개월한 거 건너가지고 저쪽 마을 친구 집을 찾아가도록 달밤에, 그 얼마나 옛날 정서적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살기 먹을 것이 좀 풍족한다 하더라도 옛날 우리 50년 때나 60년 때 그 얼마나, 요즘 잘 살고 뭐한 건 악랄한 무기나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냥 병신 만들고 그냥 공갈치고 그냥 핵무기 이거나 했지 더가 있어. 맛있는 음식도 다 가버렸어. 뭐만 많이 먹으면 그냥 배창사 째지고 그냥 병원 의사들만 돈 벌게 됐지 뭐. 그러니까 이건 무의국어 그 시인데, 첫째는 이제 무의산상 유설령하니 무의산 위에 신선이 사는 장소가 있는데, 산하한유 곡곡청이라 산 아래는 굽이굽이 맑은 물이 흐른다. 실제 우리 이제 안국선 원장이 무의산 2번 가봤는데, 중국에서 무의산은 꼭 스님이 가보셔야 될 때입니다. 너무 맑고 깨끗하고 그렇게 오밀조밀하고 굉장하다 그래요. 무의산이. 나는 10대 때 다 시로 다 보고 다 알아버렸는데 꿈 깨질까 싶어서 겁이 나서 내가 못 가 지금. 사곡이, 그게 이제 사곡부터 시작하지. 산하한유 곡곡청이라 욕식계중 기절천대 도가 한청 얌상성하라. 이 무의산의 기절처, 기이하고 절대의 경치를 보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부른 뱃노래를 한 곡씩 들어보면은 무의산의 구업을 잘 알 것이다. 그로부터 시가 시작이 돼요. 이제 앞에 2곡, 3곡은 이제 빼먹고 4곡으로 해서,